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잘생긴 이민남과 엑셀 기초 다지기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함수의 시작은 님과 함께라고 써 있는데, 님이 아니라 는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본 함수를 배우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참고하는 이 엑셀 파일은 예제는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연습을 하실 때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본 함수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이 같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이고 가장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익혀서 연습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워크시트를 옆으로 가셔서 기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함수에는 sum, average, max, minimum, count, rank 이 정도가 기본 함수거든요. 그래서 rank라는 함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하나씩 알아볼 텐데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표에서 보다 쉽게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엑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총점을 구하려고 하면 자, 여기 좀 더 확대를 할까요? 자, 이 표를 완성을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총점을 구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는을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시면 엔터를 딱 치시면요. 141점이 계산이 되고 우리가 반창고로 선택을 하고 화살표로 밑으로 쭉 내리면 다른 친구들의 값이 한 번에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왜 함수를 사용해? 그냥 이렇게 더하기 해서 하면 되잖아. 평균도 내가 총점을 구했으면 세 과목이니까 하나, 둘, 셋, 3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구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총점이랑 평균뿐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아닌 이상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면요. 보다 많은 값을 다양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엑셀에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함수를 시작할 때는요, 는이라고 씁니다. 나는 총점을 구하려고 하니까. 계산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계산기 C 눌러가지고 0으로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셀에 는이라고 쓰시고 나는 총점을 구할 거야 라고 하면 합계를 구하는 sum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sum이라고 쓰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sum이라는 함수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하시오 라고 나오면 문제에 나오면 그 함수를 써보면요. 모르는 함수더라도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죠. 그래서 인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 이거는 쉬우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그냥 가로를 여시는 것보다 여기 sum이라는 함수의 블록이 씌워지면 q 옆에 있는 탭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통 열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넘버라는 영어에 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시작했구나 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 안에 넘버를 집어넣어주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69, 32, 40을 더해줘 라고 해서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시고 가로를 꼭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sum이라는 함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가로를 안 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닫아도 돼요. 함수가 하나일 때는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것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꼭 가로를 열었으면 함수를 시작했으면 가로를 꼭 닫는 연습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요. 총점이 구해지고 우리 했잖아요. 여기서 반창고 모양이 아닌 플러스 모양이면 이 수식이 이렇게 쭉 따라와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값까지 한 번에 구해지겠죠?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는 AVER이라고 하면
다 쓰지 않아도요. 우리가 영타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AVER까지만 치면 에버리지가 들어가는 함수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4개까지만 치고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인수는 숫자나 이름, 배열 숫자가 들어있는 참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죠. 이제 지금은요. 기본 함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거야 라고 알 수 있지만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요. 그냥 설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탭키를 누르시는 겁니다. 탭키를 누르면 여기에 우리의 또 이거 있잖아요. 영어.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69, 32, 40이라고 해서 이 넘버를 넣어주는 거예요. 반창고 모양으로. 그래서 엔터를 딱 치시면 평균이 구해지고 얘를 밑으로 뿅 땡기면요. 다른 친구들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지금 이게 10사람이지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로 두드려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다음은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요. 기본 함수는 아니지만 ITQ 엑셀이나 커마 2급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이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랭크라는 함수를 넣어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라는 함수를 일단 쓰면요. 처음 AVG EQ 랭크라는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세 번째 걸 쓸 겁니다. 랭크. 그래서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목록 내에서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탭키를 누르자고요.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랭크 함수가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열리면서 뭐가 나왔어요? 넘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총점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요. 141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 지난 시간 생각나시나요? REF, range, array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REF, reference, range, 범위, array, 범위, 배열. 그래서 이 REF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어찌됐건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수를 매길 때요. 자, 141점을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 예를 들거든요. 아니, 사실입니다. 100% 실화예요.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요.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 책상에 가지고 막 시험지를 뒤져가지고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한번 해보셨죠? 저는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제 시험지를 그렇게 학생들이 찾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학원에서 함수를 가르치기 전까지 등수를 구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맨날 100점 맞아가지고 1등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내 시험지를 보고 이거 틀렸어. 야, 너 몇 개 틀렸냐? 몇 개 틀렸냐? 물어보면서 등수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내 점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컴마를 했을 때 REF에 불이 켜졌다면 내 점수를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창고 모양으로 이렇게가 선택이 안 된다면요. 밑에서부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가로를 일단 달아보세요. 옵션 오더리라는 옵션 값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딱 치면 김종국의 등수는 컴퓨터가 141점은요. 이 사람들 중에서 10등이에요. 라고 계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총점이랑 평균처럼 얘를요. 밑으로 뿅 내리실 거예요. 뿅 내리면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가 구해져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5등도 2명, 3등도 2명, 1등도 3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우리가 기본 함수 배우고 있지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상대 참조라는 절대 참조라는 이 얘기가 있어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그래서
상대 참조라는 개념, 절대 참조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충 입력을 해보면 상대 참조는요. 참조는 내가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행 값이나 열 값이 내가 행 값이나 열 값이 상대적으로 한 칸씩 증가할 때 그 값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다. 말이 좀 안 되나요? 자, 행은요 숫자라고 했고요, 그렇죠? 열은요 영어라고 했습니다. 행은 밑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밑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당겨지는 것이다. 열은요 옆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것이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상대 참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D8부터 F8까지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요. 8이 뭐가 돼요? 9가 되잖아요. 그쵸? 8이 9가 되니까 밑으로 한 칸 당겨주면 얘는 상대적으로 행 값이 하나 증가하기 때문에 9에 9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밑으로 한 칸 당기면 얘는 10에 10, 9에서 한 칸 당겨주니까 10에 10. 영어가 옆으로 당겨지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얘를 일단 좀 지우고. 자, 보세요. 내가 상대 참조라는 거는요, 요겁니다. 내가 는 해서 여기에 있는 G8의 값을 갖고 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G8의 값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 상대적으로 행 값이 어떻게 돼요? 숫자가 9, 10, 11, 12 이렇게 되니까 다른 값들이 그거에 해당하는 셀의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입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값들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얘를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당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G의 값이 상대적으로 옆으로 한 칸 되니까 H가 되고 I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옆으로 당기면 각각에 해당하는 H, I의 값이 들어가는 게 상대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 참조는요, 여기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값을 불러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M23셀이 G8이야? 라고 했을 때 엔터를 치면 얘네가 이렇게 똑같이 계산되는 거겠죠. 이게 상대적인 값을 불러오는 상대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내가 랭크 함수를 구할 때 G8의 값을 집어넣고 내가 G8부터 G17에 REF 범위의 값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내가 얘를 밑으로 한 칸 당긴다고 하면 G8, G17이 어떻게 될까요? 한 칸씩, 숫자가 한 칸씩 늘어나니까 G9가 되는 건 맞습니다. 200이 구해지는 건 맞는데 여기 있는 REF 범위에 G8부터 G18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아마도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141부터 189까지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볼까요? 얘는요, 210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G11부터 G21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화살표로 아마도 이렇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요, G 혼자 계산했어요. 그래서 1등이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요렇게.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여기에 REF의 범위,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 빨간색의 범위가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요, 절대 참조라고 쓰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마. 그래서 절대 참조는요, 절대 참조란 내가 선택한 범위가 절대로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얘는요, 어떻게 하냐면 F4키를 누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F4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지워졌어. F4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이거는요, 엑셀의 3분의 1입니다. 엑셀의 3분의 1. 엑셀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는요, 절대 참조를 이해를 하면 ITQ 엑셀, 리그 그냥 합격한다는 거지.
못 믿으시겠죠? 자, 일단은 봅시다. 그러면 절대참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라는 함수를 쓰셔서 랭크로 불러왔죠? 좀 확대를 할까요? 이 상태에서요. 내가 컴퓨터가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쵸? 컴마. ref range array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얘네 친구들의 범위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넣되 우리는요, 이렇게 깜빡깜빡일 때 우리는 이 범위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절대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4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F4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요. 영어에도 붙고 숫자에도 붙고 영어에도 붙고 숫자에도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요. 저거에 달러로 씌운 저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범위가 됩니다. 엔터를 치고 얘는 10등이 나왔고요. 밑으로 당겨주면 얘가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가 제대로 구해지겠죠? 이게 절대 참조입니다. 엑셀의 3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끝난 줄 알았죠? 자, 요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요. 지금 G8은 달러가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러면 내가 밑으로 당기든 옆으로 당기든 상대 참조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F4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에도 달러가 붙어있고 숫자에도 달러가 붙어있어요. 자,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 행이 바뀌는 거고 옆으로 당길 때는 영어가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밑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 2, 3 옆으로 당기면요. 영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 2, 3 안 바뀐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밑으로 당기시고 옆으로 당기시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5분 전으로 돌리셔서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엑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F4를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당길 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 2, 3 옆으로 당길 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 2, 3 이거 은근히 재밌네요. 이렇게 딱 치면 얘는요. 밑으로 당길 때는 안 바뀌어요. 왜? 숫자에 달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옆으로 당길 때는요. 영어에 달러가 없기 때문에 H가 되고 I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그거는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숫자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 2, 3 옆으로 당길 때 영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 2, 3 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영어가 달러가 붙었으니까 옆으로 당길 때 안 바뀌고 밑으로 당길 때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엑셀이 쉬워요. 커마 1급까지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요. 이 부분은요. 다음번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함수 볼게요. 근데 다른 함수들은 간단합니다. x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탭키를 눌러서 넘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워드의 점수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워드의 점수를 집어넣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하고 얘네 두 개를 싸고요. 옆으로 당기면 상대 참조 때문에 한 방에 구해지겠죠. 상대 참조란 내가 상대적으로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값들이 하나씩 증가돼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구해지는 게 상대 참조. 자, 인원수라는 거는요. count라는 함수를 씁니다. count. 여러분들 그 UFC나 복싱 경기 보시잖아요. 선수가 쓰러지면 심판이 와가지고 1, 2, 3, 4 세잖아요. 그게 count예요. count. 그래서 범위에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자, 영어 단어 우리 5번째 거 나왔네요. value. 그쵸? value는 가치가 아니라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넘버로 들어가서 넘버로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똑같아요. 똑같지만 얘는요. 컴퓨터가 값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value 값으로. 하나의 숫자 값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김종국의 워드의 점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값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10개가 되고 여기 있는 값이 사라지면요. 거기에 있는 숫자도 사라지죠. 여기에요. 오랜만에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라고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요 카운트이기 때문에 숫자만 세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생긴 이민한 만만세도 같이 하고 싶으면 여기에 t 다음에 a를 쓰시는 거예요. 카운타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는 숫자만 세주지만 카운타라는 함수는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럼 얘는 숫자 문자를 같이 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는 당연히 10개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함수를 해봤는데, 자, 제가요, 절대 참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옵션 값을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총 비용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순위를 먼저 구해보세요. 1, 2, 3 이렇게 30초를 셀까 하다가 편집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잠깐만 멈춰 놓으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합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내렸습니다. 등수를 구할 때 rank라는 함수를 쓰되 넘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42,000원을 가지고 그죠? 다른 REF, 다른 친구들의 값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길 거야. 범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요. F4 키를 누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에 게 한 게 여기만큼이고 컴마를 하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은요.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안 써주면 이 비용이 높은 숫자대로 1등, 2등, 3등, 4등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00점 맞은 사람 1등, 200점 맞은 사람 2등, 나머지 꼴등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오름차순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5명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가 뛰었다고 하면요. 누가 1등이에요?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이니까 10초 뛴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름차순. 쉽게 생각을 하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출석부 생각해보세요. 출석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희음으로 올라가는 가나다라마바사, 아치차카, 파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인 사람이 1등으로 따지는 거는 오름차순 정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줘 라고 하면요. 42,000원이 꼴등이지만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되 오름차순으로 해줘 1이라는 옵션 값을 집어넣으면요. 42,000원이 몇 등이 될까요? 1등이 되겠죠? 반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 우리는 기본 함수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함수의 시작은 님과 함께 는으로 시작하고 탭키를 눌러서 시작한다 라고 해서 3개의 카테고리를 먼저 해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논리 함수에 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들을 이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이면함과 함께하는 엑셀 기초 다지기 보시고요. 이 부분만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다른 부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돌려서 보시고 충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